지난주 열린 전 세계 문인들의 잔치, 국제 팬 대회에서 역사적인 일이 있었는데요. 바로 탈북 작가들이 회원으로 가입한 겁니다. 이들은 남한에서도 여전히 집필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전 세계 문학계는 탈북 작가들의 문학 활동이 북한의 변화로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아란 리포터가 이들을 만났습니다. 지난 10일 문학올림픽이라고 불리는 국제 팬대회가 경북 경주에서 개막됐습니다. 국제 팬대회는 매년 세계 각국을 돌며 개최되는 연례 행사입니다. 특히 올해 대회가 주목을 받은 것은 탈북 작가들로 이뤄진 망명 북한 작가 팬센터의 가입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북한을 문학을 위해서는 우리가 아마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뭐 정치적인 의미를 가진 것이든 혹은 문학적인 세련화에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이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난 1921년 설립된 국제팬은 전 세계 문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창작 활동은 물론 표현의 자유와 억압된 문인을 위해 활동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It should not try to be propaganda. No. You elicit the issue and the correctness of human rights from the way writers depict human beings. 탈북 작가들이 국제팬 가입을 추진한 것도 북한 문단의 억압된 현실과 작가들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난 11일 탈북 작가들은 핍박받는 북한 문인들의 실상을 전하기 위해 전 세계 문인들 앞에 나섰습니다. 탈북 문인 김영순 씨와 탈북 시인 도명학 씨의 증언이 이어지는 동안 350여 석의 객석은 내내 숙연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문인들은 존재의 무시, 가치관의 무시, 붓대의 자유가 제한성이 통제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인류의 가치, 인간미, 자연 모든 것을 자기주의적으로 그려낼 수 없는 것이 바로 북한입니다. 김정일의 첫 번째 부인인 성혜린과 친구 사이였던 김영순 씨는 요덕 수용소에 9년간 수감됐습니다. 김정일의 사생활을 잘 알고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지난 2003년 김 씨는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해 남한으로 올 수 있었고 친구 성혜린과 관련된 책도 낼 수 있었습니다. 21세기 두 태양을 모시었기에 그토록 행복한 인민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만 쓸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 충성만이 자유가 할당된 나라에서 붓대 놀리기란 두려운 것이 바로 북한입니다. 지난 14일 회원국 만장일치로 마침내 망명 북한 작가 팬센터가 국제팬 회원이 됐습니다. 28명의 탈북 작가는 국제팬의 일원으로 거듭났고 남한에는 2개의 팬센터가 생기게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북한의 표현의 자유 문제라든가 인권 문제라든가 이런 작가의 인권 문제라든가 이게 그들이 이제 국제팬 인권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국제적인 문제로 이제 공조돼서 대처될 거로 생각합니다.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북한 최고의 작가 집단인 조선작가동맹의 시인으로 활동했던 탈북 시인 도명학 씨.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한 뒤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김일성 김정일 부자를 칭송하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게 북한에서 그의 소임이었습니다. 체제 찬양에 다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제가 쓴 작품들이라고 했지만은 아무런 애착도 가지 않고 그냥 뭐 내 글이 아닌 글을 썼기 때문에 작가로서의 삶은 윤택했지만 현실을 직시할수록 답답함은 커졌습니다. 결국 도시는 남몰래 북한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담은 2편의 시를 썼습니다.
곱사등이의 나라라는 시에서는 사람들이 너무 무거운 짐을 져 모두 곱사등이가 됐지만 아무 저항도 못하는 북한의 현실을 표현했고 외눈도 합격이라는 시를 통해선 한쪽 눈이 없어도 군에 입대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풍자했습니다. 물론 북한에서 제가 그런 걸 쓴다고 해서 도저히 출판될 수가 없죠. 출판될 수가 없는데 그냥 자기 위안을 찾으려고 한번 쓴 것 같아요. 하지만 두 편의 시가 보위부에 적발되면서 도명학 씨는 자강도의 수용소에 수감됐습니다. 이때 겪은 고초는 탈북 작가들의 국제팬 가입에 큰 동력이 됐습니다. 북한에 대한 모든 것을 알리는데 국제적 연대성을 강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채널이 마련될 수 있다고 보고 북한 문단과 그리고 북한 주민들과 또 나가서 북한 당국자들한테 주는 모종의 메시지가 있을 것 같고요. 탈북 작가들은 국제팬에 가입하기 전부터 활발한 창작 활동으로 북한의 실상을 전해왔습니다. 누구보다 사실적으로 북한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담은 작품에 많은 사람들은 충격과 슬픔에 적기도 했습니다. 내 딸을 100원에 팝니다. 장진성. 그는 초췌했다. 내 딸을 100원에 팝니다. 그 종이를 목에 건 채 어린 딸 옆에 세운 채 시장에 서 있던 그 여인은 그는 벙어리였다. 팔리는 딸애와 팔고 있는 모성을 보며 사람들이 던지는 저주에도 땅바닥만 내려보던 그 여인은 그는 눈물도 없었다. 제 엄마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고함치며 울음 터치며 딸애가 치마폭에 안길 때도 입술만 타르르 떨고 있던 그 여인은 그는 감사할 줄도 몰랐다. 당신 딸이 아니라 모성애를 산다며 한 군인이 100원을 쥐어주자 그 돈 들고 어디론가 뛰어가던 그 여인은 그는 어머니였다. 딸을 판 100원으로 밀가루빵 사들고 허둥지둥 달려와 이별하는 딸의 입술에 넣어주며 용서해라 통곡하던 그 여인은 (2007년) 내 딸을 100원에 팝니다라는 시로 북한의 참혹한 현실을 고발했던 탈북 시인 장진성 씨. 조선 작가동맹 회원으로 한때 김정일 위원장이 나의 시인으로 부르기까지 하던 북한의 대표적 선전 문필가였습니다. 2004년 탈북에 성공하면서 8년 남짓 남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장 씨는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다는 게 여전히 낯설기만 합니다. 내가 쓰고 또 그것을 내가 출판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데 대해서는 굉장히 처음에는 이게 사실일까 하는 적응이 굉장히 안 됐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시집 내 딸을 100원에 팝니다를 냈을 때도 사실은 원고 상태에서 그냥 줬는데 그게 출판됐고 또 그게 베스트셀러가 됐었던 거예요. 60년 넘는 분단으로 빚어진 남북 간 언어의 차이와 체제의 이질감을 극복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실한 글에서 배어나오는 감동은 모두 똑같이 느낀다는 단순한 사실에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장진성 씨는 탈북 작가들이 남한에서 펼칠 수 있는 가능성이 무한하다고 강조합니다. 지금 너무나도 풍요한 사회이기 때문에 인간의 곡절이라든가 불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그려낼 수 있는 소재가 부족하다는 거. 근데 북한은 인류의 비극이 다 응축된 그런 나라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내게 되게 되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 씨를 비롯한 28명의 탈북 작가들은 국제팬 회원이 된 것에 한껏 고무됐습니다.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의 탈북 작가로서 문학을 통해 시대적 요구와 역사적 소임을 다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우리 북한 망명팬 클럽은 문화적으로 이렇게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을 전파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요. 우리가 또 걱정해야 될 부분은 눈에 안 보이는 통일이거든요. 종소속 통일. 그러자면 앞으로 통일이 됐을 때 북한 주민들을 이해하고 또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국민성이 준비돼야 된다고 봐요. 이런 남북한 이해를 좁히는 이런 일들을 좀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또. 전 세계 문인들은 탈북 작가들의 국제팬 가입이 북한의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활발한 창작 활동에서 뿜어나오는 문학의 힘과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는 것인데요. 북한 당국이 이들의 활동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나선 건 역시 문학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의 진정한 자유가 찾아오는 그날을 꿈꾸며 탈북 작가들의 펜 끝에 희망과 기대를 걸어봅니다.